자, 과잉 매각 금지와 기간 입찰 그리고 기일 입찰이 있습니다. 과잉 매각 금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잉 매각 금지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부동산을 불필요하게 많이 매각되는 것을 금지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은행에를 가서 대출을 신청합니다. 저는 한 10억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대출을 신청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A한테 담보가 있습니까? 물어보겠죠. 담보. 아, 네.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갔어요. 가져갔더니 은행에서는 이 담보는 한 3억밖에 안 돼서 10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다른 담보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A가 그럼 제가 갖고 있는 밭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전을 가져가요. 아무튼 요거는 2억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해요. 또 다른 담보가 없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A가 또다시 논을 가져가죠. 그래서 논을 가져갔더니 은행에서 이 담보는 3억입니다. 아직도 10억을 가져가기에는, 만약에 대출을 일으키기에는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건물을 가져갑니다. 건물을 가져가니까 이거는 한 감정가가 한 5억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10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해요. 이 사람은 돈이 급하니까 이 모두를 담보를 맡기고 10억을 차입하죠. 그래서 대출을 받게 되고 은행은 이 모두에다가, 이 4개 모두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하죠. 공동저당이라고 보시면 되죠. 공동저당.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자, 이렇게 대출을 해줬는데 A가 사정이 생겨서 돈을 갚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요.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는 이 모두를 경매를 넣습니다. 그런데 A한테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때 맞춰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 경매를 넣었는데 이 집이 하나가 팔렸는데 얼마가 나오냐면 11억이 나와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10억을 다 갚고도 돈이 남게 되죠.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전, 갑, 건물 요 3가지를 매각을 중지시킵니다. 이게 바로 과잉 매각 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필요하게 이 남은 부동산들을 다 경매를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부동산 하나로 해서 채권의 목적을 다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법원은 이런 식으로 과잉 매각을 금지한다. 이게 바로 과잉 매각 금지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기간 입찰과 기일 입찰이 있습니다. 요거를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기간 입찰을 보시면 경매 채무자들이 법원이 정한 날짜에 입찰 서류를 제출하고 또 법원이 정한 날짜에 다시 법원에 가가지고 개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최고가 매수인이 됐는지 아니면 폐차를 했는지 떨어졌는지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일 입찰 같은 경우는 특정된 날짜라고 했죠. 그래서 14일이면 14일 날 경매를 진행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 날짜에 모두 모여서 입찰 서류를 쓰고 최고가 매수인과 폐찰된 사람들을 바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기간 입찰은 날짜들이 좀 더 많이 소모된다고 보시면 되고, 기일 입찰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기간 입찰과 기일 입찰의 차이입니다. 매수신청 보증금과 차손이 매수신고가 있습니다. 먼저 매수신청 보증금을 보면 우리가 입찰을 할 때 보증금을 얼마를 넣느냐라고 보면 보통 최저 매각가의 10%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 참여를 위해 일정 금액 최저 매각가의 10%를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10%를 넣고 최고가 매수인이 됐어요. 그래서 잔금을 못 넣게 되면 재매각 시 그 대금 10%는 몰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금은 다음 재매각 때 낙찰된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 대금에 합산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산입돼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게 된다. 보통 어떤 분들은 국고로 들어간다, 이 10%가 뭐 국고로 몰수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각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매수신청 보증금은 만약에 최저 매각가의 금액보다 10%를 넣는데 이게 부족하게 넣었다라고 하면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맞게 넣던지 아니면 조금 더 넣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1억에서 한번 유찰이 돼서 8천만 원이 됐습니다.
8천만 원이 되고 또 한 번 유찰이 돼서 6,4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저 매각가가 되니까 여기에 10%면 640만 원이 10% 보증금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서 딱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 금액이 클 때가 있습니다. 뭐 70억, 80억 뭐 이렇게 크게 떨어질 때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떨어지면 한 두 번 정도 떨어지면 끝자리가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 매각가가 만약 예를 들어서 17억 6,875만 4,7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보면은 이 끝자리를 잘 못 맞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00이 아니라 뭐 8, 9다 라고 했을 때 보면은 이렇게 끝자리를 잘 못 맞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보시기에는 여기서 10%면 한 자리씩 내려서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쓰는 게 맞는데 그게 맞지 않을 때가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원이라도 부족하게 되면 무효 처리가 되는 거죠. 한 3, 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런 금액에서 한 20원인가가 부족했습니다. 나중에 무효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낙찰자, 최고가 매수인이 아니 10억대가 넘는 이 70억대가 되는 그런 물건을 사는데 보증금이 2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효 처리가 되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거는 경매 절차상 하자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증금은 잘 써주시는 게 좋고, 자신 없다고 생각하시면 이쯤에서 반올림해서 보증금을 더 내는 게 좋습니다. 최고가 매수인이 됐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보통은 돌려줍니다. 차익을. 그런데 거스름돈이 만약에 법원에 주피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잔금을 내라고 나중에 송달이 오겠죠. 송달이. 이때 이 금액 차익이 빠진 만큼 해서 오니까 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더 내도. 그래서 보통 이 보증금은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어느 숫자부터는 반올림해서 이렇게 좀 더 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순위 매수신고. 최초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매각이 될 때 자신의 매수 신고한 금액으로 매각 허가를 해달라는 취지의 신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경매 목적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도권 외곽이라서 감정가는 일단은 1억이었는데 한번 유찰돼서 7천만원까지 30%가 다운된 가격입니다. 서울은 20%씩 다운되지만 보통 외곽 같은 경우는 30%씩 다운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7천만원인데 여기에 입찰한 사람들이 금액을 얼마를 썼냐면 1등이 8,500만원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2등이 8,1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3등이 7,800, 그리고 4등이 7,500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금액들을 썼는데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10% 보증금을 냈겠죠. 매각 최저가의 10%니까 700만원을 보증금으로 냈겠죠. 그러면 최고 매수가에서 700만원을 뺍니다. 자, 8,500만원에서 700만원을 빼면 얼마가 될까요? 7,800만원이 되겠죠. 7,800만원 이상으로 쓴 사람만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조건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 사람도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고 이 사람도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조건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겠죠. 자, 이게 바로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도 이러한 절차들이 좀 간소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잔금을 안 내게 되면 또다시 재경매를 해야 되는데 재경매를 할 필요 없이 그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가져간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도 그만큼 일이 줄어드니까 좋겠죠. 자, 보통 이런 것들이 차순위 매수 신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